정숙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60대 중반이 된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눈가의 주름, 입가에 깊어진 선들이 그동안 살아온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죠. 30년이나 지났구나. 혼잣말이 작은 방에 울려 퍼졌어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노란 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었어요. 일주일 전에 받았을 때부터 마음이 복잡했어요. 갈까 말까를 수없이 고민했죠. 남편은 가보라고 했지만 정숙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분명 성공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정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옷장 문을 열어봤어요. 평소 입던 옷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화려한 옷은 몇 벌 되지 않았어요. 검은색 원피스 한 벌이 눈에 들어왔어요. 결혼식이나 중요한 자리에 입던 옷이었죠.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과한 것 같아. 대신 평소 즐겨 입던 베이지색 가디건을 꺼냈어요. 낡았지만 편안한 옷이었어요. 거울 앞에서 입어봤어요. 평범했어요. 아니, 너무 초라했어요. 이래도 될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게 진짜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꾸미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 말이에요. 정숙은 편한 신발을 신었어요. 굽이 낮은 검은색 구두였어요. 화려한 하이힐은 오래전에 신어본 기억이 희미했어요. 가방도 평소 쓰던 작은 크로스백을 메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래, 이게 나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고등학교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밝고 활발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꿈도 많았고 희망도 컸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평범한 주부로 30년을 살아왔어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을 반복하며 지내왔죠.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그런 삶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은 허무했어요. 나는 뭘 했을까? 자문해봤지만 답은 없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남편이 말했어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가면 되잖아. 뭘 그렇게 고민해?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정숙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그래도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집을 나서며 한 번 더 뒤돌아봤어요. 30년 동안 살아온 이 집이 유일한 안식처였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동창들은 어떤 모습일까? 분명 성공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의사, 교수, 사업가가 된 사람들. 그들과 비교하면 자신은 너무 초라했어요. 버스가 왔어요. 정숙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져만 갔어요. 괜찮을까?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호텔에 도착했어요. 정숙은 잠시 멈춰 섰어요. 화려한 호텔 로비가 눈에 들어왔어요. 반짝이는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모든 것이 자신과는 다른 세계 같았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정말 들어가야 할까?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더욱 초라해 보였어요. 5층에서 내렸어요. 연회장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 30년 만에 듣는 동창들의 목소리였어요.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들어가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연회장 안은 화려했어요. 둥근 테이블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정숙의 눈에 들어온 것은 동창들의 모습이었어요.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명품 가방을 든 여자들, 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들. 그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정숙은 더욱 위축되었어요. 정숙이야? 한 명이 정숙을 알아봤어요. 미영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였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맞아, 나야. 미영아, 오랜만이야. 정숙이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미영은 정숙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와, 정말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냈어? 그냥 평범하게. 정숙의 대답은 짧았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래, 나는 지금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어. 꽤 잘 되고 있지. 미영의 말에는 자랑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정숙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저기 앉아. 다른 애들도 많이 왔어. 미영이 한쪽 테이블을 가리켰어요. 정숙은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테이블에는 몇 명의 동창들이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서로 근황을 나누느라 바빴어요. 정숙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지금 병원 원장이래. 대박이지? 진호는 대학 교수가 됐어. 서울대에서 강의한다고. 혜진이는 해외 사업으로 대성공했대. 동창들의 성공담이 쏟아져 나왔어요. 정숙은 그저 듣기만 했어요. 자신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거든요. 정숙이는 뭐 하고 지내? 갑자기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모든 시선이 정숙에게 향했어요. 순간 정숙의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평범하게? 누군가가 되물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미묘한 실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집에서 주부로. 정숙의 대답에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정숙에게는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 그래. 누군가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정숙은 소외감을 느꼈어요. 자신만 빼고 모든 사람이 성공한 것 같았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왜 왔을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제는 끝까지 있어야 했어요. 정숙은 조용히 앉아서 동창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만 갔어요. 30년 만의 재회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정숙은 더욱 작아져만 갔어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동창회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했어요. 30년 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주셔서 감사해요. 박수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정숙도 따라서 박수를 쳤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제 각자 근황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사회자의 말에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수진이 먼저 일어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이에요. 지금 강남에서 피부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와,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원장님이 되셨구나. 대단해. 칭찬이 쏟아졌어요. 수진은 뿌듯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직원만 20명이 넘어요. 분원도 하나 더 낼 예정이고요. 정숙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수진이 그렇게 성공했다는 게 놀라웠어요. 학창 시절에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거든요. 다음으로 진호가 일어섰어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교수를 하고 있어요. 또 다시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교수님이라니, 서울대라고? 진짜 대단하다. 진호는 겸손한 척하면서도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논문도 여러 편 썼고, 작년에는 교육부 장관상도 받았어요.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정숙은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모두들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혜진이 일어서서 말했어요. 저는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주로 동남아시아 쪽이요. 해외 사업이라니 멋져. 어떤 사업이야? 섬유 관련 사업인데 베트남에 공장도 3개나 있어요. 혜진의 말에 모두들 놀라워했어요. 직원이 몇 명이나 돼? 한국에만 50명 정도고 현지까지 합치면 300명 넘어요. 와, 진짜 대박이다. 정숙은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모두들 이렇게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자신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았어요. 미영이 자신의 가방을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이거 어때? 샤넬 신상이야. 와, 예뻐. 얼마야? 300만 원 정도. 하지만 투자라고 생각해. 명품은 값이 떨어지지 않잖아. 여자들이 미영의 가방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정숙은 자신의 작은 크로스백을 바라봤어요. 3만 원짜리 가방이었어요. 순간 마음이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수진이는 시계도 대단하네. 누군가가 수진의 손목을 가리켰어요. 이거 롤렉스야. 남편이 병원 개원 기념으로 사줬어. 얼마야 그거? 2천만 원 정도? 하지만 이제 돈 걱정은 안 해도 돼.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정숙은 자신의 5만 원짜리 시계를 숨기고 싶었어요. 진호가 자신의 명함을 꺼내며 말했어요. 제 명함이에요. 혹시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라고 써있네. 멋있다. 모두들 진호의 명함을 돌려가며 봤어요. 정숙에게도 명함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정숙은 줄 명함이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넘겨줄 뿐이었어요. 정숙이는 명함 없어.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아, 나는. 정숙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주부에게 무슨 명함이 있겠어요? 그럼 나중에 연락처 교환하자. 누군가가 어색한 분위기를 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정숙은 더욱 초라한 기분이었어요. 혜진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어제 베트남에서 온 사진이야. 새 공장 준공식이었어. 화면에는 큰 공장과 많은 사람들이 보였어요. 와, 정말 크다. 혜진이가 사장님이구나. 감탄사가 쏟아졌어요. 정숙은 침묵했어요. 자신이 어제 한 일이라고는 장보기와 청소뿐이었거든요. 대화는 계속 성공담 위주로 흘러갔어요. 우리 아들은 의대 3학년이야. 딸은 로스쿨에 다니고 있어. 큰 아이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둘째는 공무원이야. 자녀 자랑도 시작되었어요. 정숙의 아이들은 평범했어요. 딸은 작은 회사에 다니고, 아들은 아직 취업 준비 중이었어요. 자랑할 만한 일이 없었어요. 정숙이 아이들은 뭐해? 갑자기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정숙은 당황했어요. 그 딸은 회사에 다니고 아들은 취업 준비 중이야. 어떤 회사? 또 다른 질문이 날아왔어요. 작은 회사야. 잘 모를 거야. 정숙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아, 그래. 상대방의 반응도 시큰둥했어요. 그리고 다시 다른 사람의 성공담이 시작되었어요. 정숙은 완전히 대화에서 소외되었어요.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가고 싶었어요. 잠시라도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잠깐 화장실 좀.
정숙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모두들 자신들의 이야기에 빠져 있었거든요. 화장실로 향하는 길에 다른 테이블을 지나쳤어요. 거기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성공담, 자랑, 과시. 모든 것이 정숙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어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왜 왔을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되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괜찮아, 조금만 더 참자.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다시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 사이에도 성공담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해외여행은 1년에 몇 번 가. 유럽으로 3번, 일본으로 2번 정도? 와, 부럽다. 여행 자랑도 시작되었어요. 정숙은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국내 여행도 자주 가지 않았거든요. 정숙이는 여행 안 가. 또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아니, 잘 안 가. 짧게 대답했어요. 왜? 요즘 해외여행 많이 가잖아. 그냥 집에 있는 게 좋아.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경제적 여유가 없었거든요. 아, 그래. 상대방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다는 표현이었어요. 정숙은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고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제 안에서 서러움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서 견뎌내야 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대화는 더욱 화려해졌어요. 성공담은 더욱 커졌고 자랑은 더욱 과장되었어요. 정숙은 그 모든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30년 전 친구들이 이렇게 변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아니, 어쩌면 자신만 변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모두들 성공의 계단을 올라갔는데 자신만 제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현실이 너무나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것은 아직 시작일 뿐이었어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음식보다는 대화가 더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성공담의 2라운드가 펼쳐졌거든요. 우리 큰아들이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어. 수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의대라니. 장래가 밝겠다. 모두들 부러워했어요. 정숙은 젓가락질을 멈췄어요. 자신의 아들은 취업도 못하고 있는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둘째 딸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수진의 자랑은 계속되었어요. 와, A사의 변호사라니. 완전 엘리트 가족이네.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정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비교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절로 비교가 되었어요. 진호도 끼어들었어요. 우리 아들은 삼성전자에 입사했어요. 삼성전자요? 대기업이잖아요. 입사가 얼마나 어려운데. 또 다시 부러움의 목소리들이 쏟아졌어요. 딸은 외교관이 되겠다고 외무고시 준비 중이고요. 진호의 자랑도 멈추지 않았어요. 정숙은 음식을 삼키기 어려웠어요. 목이 메는 것 같았거든요. 혜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애들은 둘 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 미국에서요? 하버드, MBA랑 예일대 로스쿨이야. 모두들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하버드라니, 예일대라고? 정말 대단해. 감탄사의 연속이었어요. 정숙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어요. 유학비가 엄청나겠어요.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1년에 1억 정도. 하지만 투자라고 생각해. 혜진은 태연하게 말했어요.
1억이라는 숫자에 정숙은 현기증이 났어요. 자신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래도 자식 교육에는 아끼면 안 되지. 맞아. 우리가 번 돈을 어디에 쓰겠어. 성공한 부모들의 여유로운 대화가 계속되었어요. 정숙은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자신만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어요. 정숙이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 갑자기 미영이 물어봤어요. 모든 시선이 정숙에게 향했어요. 정숙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딸은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떤 회사? 그냥 작은 무역회사야.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부끄러웠거든요. 아들은 또 다른 질문이 날아왔어요. 취업 준비 중이야. 정숙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어요. 몇 살인데? 28. 그럼 꽤 늦은 편이네? 누군가가 무심코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정숙에게는 날카로운 칼이었어요. 그래. 좀 늦긴 해. 정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요즘 취업이 어렵긴 하지. 누군가가 위로하는 듯 말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동정어린 시선이었어요. 정숙은 그 시선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우리는 운이 좋았나 봐. 수진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우월감이 숨어 있었어요. 대화의 주제가 다시 성공담으로 돌아갔어요. 정숙은 완전히 소외되었어요. 아무도 더 이상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요즘 부동산이 또 올랐어. 우리 집도 2억 정도 올랐나? 부동산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강남 아파트는 15억까지 올랐다더라. 우리 집도 그 정도야. 집값 자랑이 이어졌어요. 정숙은 자신의 작은 아파트를 생각했어요. 아직도 대출이 남아있는 30평짜리 아파트였어요. 정숙이는 어디 살아? 또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일산에. 아, 신도시구나. 집값 많이 올랐겠다. 아니, 그냥 평범해. 정숙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평수는? 계속된 질문에 정숙은 부담스러웠어요. 30평 정도. 아, 그래. 상대방의 반응이 시들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50평, 60평을 자랑할 때 30평은 초라했거든요. 우리는 70평 펜트하우스에 살아. 누군가가 자랑했어요. 우와, 펜트하우스라니. 또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정숙은 더 이상 대화에 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리를 뜰 수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듣고 있을 뿐이었어요. 해외 부동산도 알아봐야겠어. 나는 싱가포르에 콘도 하나 샀어. 해외 부동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정숙에게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였어요. 술이 들어가면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어요. 하지만 정숙에게는 더욱 힘든 시간이었어요. 술 한 잔도 제대로 마실 수 없었거든요. 건배. 여기저기서 건배 소리가 들렸어요. 정숙도 따라서 잔을 들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30년 만에 이렇게 만나서 정말 좋다. 누군가가 크게 말했어요. 하지만 정숙에게는 전혀 좋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통스러웠어요. 다들 성공해서 보기 좋아. 또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정숙은 자신만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제 안에서 서러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표현할 수 없었어요. 사진이나 찍을까? 누군가가 제안했어요. 좋아. 모두들 기뻐했어요. 사진 촬영이 시작되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앞줄에 섰어요. 정숙은 자연스럽게 뒷줄로 밀려났어요. 아니, 밀려났다기보다는 스스로 뒤로 물러났어요. 자, 웃어봐요. 사진사가 말했어요.
모두들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정숙의 웃음은 억지스러웠어요. 사진이 끝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어요. 사진 나오면 단체 카톡방에 올릴게. 좋아. 단체 카톡방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숙은 그 카톡방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계속 성공담만 오갈 게 뻔했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정숙은 더욱 투명인간이 되었어요. 아무도 자신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관심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이었어요. 정숙이는 요즘 뭐 하며 지내? 한참 후에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하지만 의례적인 질문이었어요. 진짜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집에서. 정숙은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무엇을 한다고 말해야 할까요? 집안일. 그것도 자랑거리가 아니었어요. 아, 그래. 상대방도 금세 관심을 잃었어요. 그리고 다시 다른 사람과 대화를 시작했어요. 정숙은 완전히 소외되었어요. 혼자만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어요. 시계를 봤어요. 아직 1시간이 더 남아 있었어요. 견딜 수 있을까요? 정숙은 불안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끝까지 있어야 했어요. 그래야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따뜻한 집, 이해해주는 남편,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그것들이 그리웠어요. 여기서의 시간은 너무나 고통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숙은 그것을 모른 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2차가 시작되었어요. 근처 호텔 라운지로 자리를 옮겼어요. 정숙은 집에 가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중간에 빠지기가 어색했거든요. 라운지는 고급스러웠어요. 은은한 조명과 편안한 소파가 있었어요. 하지만 정숙에게는 여전히 불편한 공간이었어요. 와인 한 잔씩 할까? 누군가가 제안했어요. 좋아. 모두들 동의했어요. 비싼 와인들이 주문되었어요. 정숙은 가격을 보고 놀랐어요. 한 잔에 5만 원이 넘었거든요. 자신이 평소 마시는 맥주 한 케이스 값이었어요. 이 와인 정말 좋네. 수진이 잔을 돌리며 말했어요. 프랑스 보르도 지역 와인이야. 빈티지가 좋아. 진호가 아는 척했어요. 정숙은 와인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냥 달콤한 맛만 느껴질 뿐이었어요. 요즘 문화생활은 어떻게 해? 미영이 물어봤어요. 오페라나 뮤지컬 자주 봐. 나도 지난주에 팬텀 오브 오페라 봤어. 문화생활 자랑이 시작되었어요. 정숙은 문화생활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어요. 가끔 TV에서 드라마 보는 것이 전부였거든요. 책은 요즘 뭐 읽어? 갑자기 혜진이 물어봤어요. 요즘 바빠서 잘 못 읽겠어. 나도 바쁘긴 한데 그래도 틈틈이 읽으려고 해. 독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숙은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요즘 읽은 책 중에 정말 감동적인 게 있어. 수진이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수진에게 향했어요. 정숙도 귀를 기울였어요. 뭔데? 소설인데, 제목이. 수진이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정숙의 심장은 더욱 빨라졌어요. 아, 맞다. 그날의 약속이야. 순간 정숙의 몸이 굳어졌어요. 자신이 쓴 소설 제목이었거든요. 나도 그거 읽었어. 미영이 소리쳤어요. 진짜, 어땠어? 너무 좋더라. 진짜 감동적이야. 정숙은 조용히 앉아서 들었어요. 자신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나도 읽었는데 정말 잘 썼더라.
진호도 끼어들었어요. 어떤 부분이 좋았어? 마지막 부분에서 정말 울었어. 맞아. 나도 그 부분에서 눈물이 났어. 정숙이 쓴 소설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정숙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기쁘면서도 어색했어요. 그 소설 지금 베스트셀러 1위잖아. 혜진이 말했어요. 정말 그렇게 유명해? 응, 서점에 가면 제일 앞에 진열되어 있어.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신의 책이 그렇게 유명하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영화화도 확정됐다던데.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맞아. 내년에 개봉 예정이래. 와, 그럼 더 유명해지겠다. 영화화 소식을 듣고 정숙은 놀랐어요. 출판사에서 말은 들었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주인공 역할은 누가 할까? 김태희가 캐스팅됐다던데. 진짜 김태희라니. 모두들 흥미진진해했어요. 정숙도 그 소식을 처음 들었어요. 작가가 정말 글을 잘 써. 수진이 감탄했어요. 문체가 너무 아름다워. 읽으면서 계속 밑줄을 그었어. 정숙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자신의 글을 그렇게 좋아해 주다니. 특히 주인공의 심리 묘사가 대단해. 진호가 덧붙였어요. 맞아. 읽으면서 내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문학적 토론이 시작되었어요. 정숙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자신의 작품이 이렇게 깊이 있게 익히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요즘 이런 좋은 소설이 드물잖아. 맞아. 대부분 가벼운 소설들 뿐인데. 이 소설은 정말 문학적 가치가 있어. 칭찬이 계속 이어졌어요. 정숙은 기분이 좋으면서도 어색했어요. 자신이 그 작가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소설을 쓰는 작가가 누군지 궁금해. 혜진이 말했어요. 정숙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나도 궁금해. 어떤 사람일까? 분명 대단한 사람일 거야. 모두들 작가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정숙은 말하고 싶었지만 망설여졌어요. 과연 믿어줄까요? 출판사에서 대박 났다더라. 초판이 순식간에 매진됐대. 2쇄, 3쇄 계속 찍고 있다고 하던데. 출판계 소식들도 나왔어요. 정숙은 그런 소식들을 들으며 뿌듯했어요. 자신의 책이 그렇게 잘 팔리고 있다니. 문학상도 받을 것 같아. 올해 최고의 소설 중 하나야. 문학적 평가도 높았어요. 정숙은 점점 더 말하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어요. 이런 소설을 읽으면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알겠어. 미영이 말했어요. 나도 그래. 이런 글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모두들 작가를 존경하는 표정이었어요. 정숙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바로 자신이 그 작가인데. 작가 인터뷰 본 사람 있어.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아니, 못 봤어. 어디서 했어? 잡지에서 했다던데. 정숙은 그 인터뷰를 기억했어요. 한 달 전에 했던 인터뷰였어요. 찾아봐야겠다. 나도 궁금해. 모두들 작가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정숙은 점점 더 말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책 몇 권이나 팔렸을까? 10만 부는 넘었을 거야. 와, 대박이다. 판매량에 대한 추측도 나왔어요. 실제로는 15만 부가 넘게 팔렸지만 정숙은 말하지 않았어요. 이런 성공작을 쓰면 얼마나 벌까? 인쇄만 해도 엄청날 거야. 돈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정숙은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작가 이름이 뭐였지? 갑자기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정숙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기억이 잘 안 나네. 나도 정확히 기억 못 하겠어.
다행히 아직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누군가는 기억해낼 거예요. 정숙은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으로 찾아보면 되잖아. 혜진이 말했어요. 정숙의 몸이 굳어졌어요. 만약 검색하면 자신의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들통날 거였어요. 그래, 찾아보자. 수진이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정숙은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자신의 정체가 밝혀질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서 기다릴 뿐이었어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동창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왔어요. 수진이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그날의 약속 작가. 손가락으로 검색창을 두드렸어요. 정숙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수진의 스마트폰을 바라봤어요. 빨리 나와? 미영이 물어봤어요. 잠깐 로딩 중이야. 수진이 답했어요. 정숙은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자신의 평범한 모습과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정체성. 그 간극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나왔다. 수진이 소리쳤어요. 모든 사람들이 더욱 가까이 다가왔어요. 정숙만 홀로 멀리 앉아 있었어요. 작가 이름이. 수진이 화면을 읽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숨을 멈췄어요. 김정숙. 그 이름이 공기 중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 모든 것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정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심장 소리가 너무 컸어요. 모든 사람들이 들을 것 같았어요. 잠깐,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정숙이라고? 수진이 다시 확인했어요. 응, 김정숙. 그리고 모든 시선이 정숙에게 향했어요. 정숙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설마, 진호가 중얼거렸어요. 같은 이름이겠지? 혜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사진도 있나?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수진이 다시 화면을 봤어요. 있어. 작가 프로필 사진이. 손가락으로 사진을 터치했어요. 화면이 크게 확대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어요. 화면에는 정숙의 얼굴이 있었어요. 좀 더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지만 분명히 정숙이었어요. 수진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나왔어요. 스마트폰이 그녀의 손에서 떨렸어요. 이게 정숙이 아냐? 미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진과 정숙을 번갈아 봤어요. 정숙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정말 정숙이네. 진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 혜진이 어리둥절해했어요.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놀람, 당황, 믿을 수 없음. 여러 감정이 섞인 표정들이었어요. 인터뷰 영상도 있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화면을 다시 터치했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화면 속에서 정숙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 소설을 쓰게 된 계기는 정숙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나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말문이 막혔어요. 영상 속 정숙과 눈앞에 정숙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영상이 끝나고 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정숙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어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맞아. 정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그 소설을 썼어.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더욱 놀랐어요. 정말이야? 미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응, 정말이야.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언제부터? 수진이 떠듬거리며 물어봤어요. 5년 전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 정숙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왜 말 안 했어? 진호가 물어봤어요. 말할 기회가 없었어. 정숙은 솔직하게 답했어요. 사실 말하려고 해도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베스트셀러 작가였다고? 혜진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응. 정숙의 답은 간단했어요. 15만 부나 팔렸다던데.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아. 정숙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방금까지 무시하고 있던 사람이 베스트셀러 작가였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영화화도 정말 되는 거야? 미영이 물어봤어요. 응. 내년에 촬영 시작할 예정이야. 정숙의 답에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김태희가 주인공 역할을 한다고? 맞아. 정숙은 담담하게 답했어요. 와,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그 감탄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놀라움과 당황, 그리고 부끄러움까지. 방금까지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정수가. 수진이 어색하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가. 하지만 말을 잊지 못했어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괜찮아. 정숙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나도 말 안 했으니까.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서운함도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진호가 말하다가 멈췄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정말 죄송해. 미영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우리가 너무 몰랐어.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안해, 정수가. 우리가 정말 바보였어. 어떻게 이런 일이. 사과와 자책이 이어졌어요. 정숙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서운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었어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내가 이 소설을 그렇게 칭찬했는데. 수진이 머리를 감싸며 말했어요. 그걸 쓴 사람이 바로 앞에 있었다니. 상황의 아이러니를 깨달았어요. 정말 부끄러워. 혜진도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가 얼마나 얕봤는지.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했어요. 방금까지의 자신들의 행동이 떠올랐거든요. 성공담 자랑하기, 무시하기, 소외시키기. 모든 것이 부끄러웠어요. 정수가 정말 미안해. 진호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우리가 너무 무례했어. 괜찮다고 했잖아. 정숙이 다시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에는 아픔도 섞여 있었어요.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였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누군가가 중얼거렸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평범한 주부가 베스트셀러 작가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정숙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게 밝혀졌어요. 숨겨왔던 정체성이 드러났어요. 과연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의 태도가 바뀔까요? 정숙은 궁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어요. 진심 어린 관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관심일까? 시간이 말해주겠죠. 충격적인 발견,
후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라운지의 은은한 음악만이 흘러나왔어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놀라움, 당황, 그리고 깊은 부끄러움까지. 정숙은 여전히 잔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거든요. 정숙아.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미안해.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우리가 너무 몰랐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나도 미안해, 정숙아. 미영도 사과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무시했는지.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우리가 정말 바보였어. 진호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 하나둘씩 사과가 이어졌어요. 모두들 진심으로 부끄러워하고 있었어요. 괜찮다고 했잖아. 정숙이 다시 한 번 말했어요. 나도 말할 기회를 만들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그 말에도 여전히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야, 우리가 잘못했어. 혜진이 강하게 말했어요.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였다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거든요. 정숙아, 솔직히 말해줘. 수진이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 얼마나 서운했어. 정숙은 잠시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서운했어. 정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많이 서운했어.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30년 만에 만났는데 정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아무도 진짜 내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더라. 그 말이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찔렀어요. 정말 죄송해.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사과했어요.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하지만 이해해. 정숙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성공한 이야기가 더 재미있잖아. 아니야. 그게 아니야. 미영이 강하게 부정했어요. 우리가 너무 얕았어. 진짜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닌데. 수진이 후회하며 말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정숙아, 우리 진짜 친구하자. 진호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이번에는 진짜로. 맞아. 이번에는 정말 진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어요. 정숙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비록 늦었지만 진심은 전해졌거든요. 그런데 정숙아,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 이제는 진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5년 전부터. 정숙이 답했어요.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어. 어떤 계기가 있었어? 수진이 물어봤어요.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이들이 다 커서 시간이 생겼어. 그래서 뭔가 하고 싶었어. 나만의 일을. 정숙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했어요. 이제는 정말 진심으로 듣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 정숙이 계속 말했어요.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몰랐고. 그런데 어떻게? 매일 조금씩 썼어.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정숙의 이야기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5년 동안 계속.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 대단해, 정말. 진호가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나는 일주일도 못 버틸 것 같은데.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 없었어. 정숙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출판사에서도 계속 거절했고. 그랬구나.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구나. 남편이 많이 응원해줬어. 정숙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힘들 때마다 격려해줬어. 좋은 남편을 만났네.
미영이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그래서 그날의 약속을 쓰게 된 거야? 혜진이 물어봤어요. 그게 첫 번째 소설은 아니야. 정숙이 말했어요. 세 번째 소설이야. 다른 소설도 있어.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하지만 그건 잘 안 팔렸어. 정숙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구나. 수진이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해. 평범한 일상이 가장 좋은 소재였어. 정숙이 말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더라.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깊이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오늘 얼마나 화려함에만 집착했는지. 우리가 정말 바보였어. 진호가 머리를 감싸며 말했어요. 진짜 가치 있는 걸 못 봤어.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야. 정숙이 너그럽게 말했어요. 정숙아, 다음 소설은 언제 나와? 미영이 관심을 보였어요. 내년 봄에 출간 예정이야. 제목은 뭐야? 작은 행복들이야. 벌써 기대돼.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이제는 정말 진심 어린 관심이었어요. 사인해 줄 수 있어? 수진이 부탁했어요. 그날의 약속 가지고 있는데. 물론이지. 정숙이 웃으며 답했어요. 나도 사인 받고 싶어. 나도. 모든 사람들이 사인을 받고 싶어 했어요. 이제는 정말 다른 분위기였어요. 존경과 관심, 그리고 진심 어린 우정이 느껴졌어요. 정숙아, 정말 자랑스러워. 혜진이 말했어요. 우리 동창 중에 이런 대단한 사람이 있다니. 고마워. 정숙의 목소리에 감동이 섞였어요. 앞으로 자주 만나자. 진호가 제안했어요. 정말로 친구처럼. 좋아.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이 많이 풀렸어요. 다음에는 정숙이 이야기 위주로 하자. 수진이 말했어요. 작가 생활 이야기 더 듣고 싶어. 좋아. 정숙이 환하게 웃었어요. 드디어 진짜 친구들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오늘 정말 미안했어. 미영이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하지만 좋은 교훈을 얻었어. 무슨 교훈? 정숙이 물어봤어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중요한 건 내면이야. 진호가 덧붙였어요. 너를 보니까 확실히 알겠어. 정숙은 뿌듯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친구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정숙아, 혜진이 궁금한 듯 물어봤어요. 오늘 우리가 무시할 때 어떤 기분이었어? 정숙은 솔직하게 답했어요. 처음에는 화났어. 그럴 만해.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정숙의 너그러운 마음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30년 동안 연락 안 했으니까. 그래도 친구잖아. 수진이 말했어요. 친구라면 조금 더 관심을 보였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정숙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진심이 담긴 대답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동창회가 끝날 시간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헤어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날까? 미영이 제안했어요. 좋아.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어요. 정숙도 기뻤어요. 진짜 친구들을 다시 만났거든요. 정숙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우리에게 소중한 걸 가르쳐 줬어. 나도 고마워. 정숙이 답했어요. 진짜 친구가 뭔지 알게 해줘서.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정숙의 따뜻한 마음에 드디어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친구로서의 작별이었어요. 다음 주에 봐. 꼭 연락해.
정숙이 소설 빨리 읽어볼게. 따뜻한 인사들이 오갔어요. 정숙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는 정말 힘들었어요.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것도 아팠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진짜 친구들을 되찾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하루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늘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 어떻게?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마지막에는 정말 좋았어. 정숙은 오늘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들려줬어요. 그래, 다행이다. 남편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진짜 친구들을 되찾았구나. 응, 이제 정말 친구 같아. 정숙은 만족스러웠어요. 비록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은 좋은 결과를 얻었거든요. 그날 밤 정숙은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30년 만에 되찾은 진정한 우정, 그리고 자신의 진짜 가치를 인정받은 기쁨.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다음 날부터 친구들과의 연락이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진심 어린 관심이었어요. 정숙의 일상, 작가 생활, 가족 이야기까지. 모든 것에 관심을 보였어요. 정숙은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진짜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보는 친구들. 성공 여부가 아닌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만난 것이 정숙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정숙에게 하나의 깨달음을 주었어요.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평범함 속에도 얼마나 많은 아름다움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진짜 친구란 어떤 모습이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것. 정숙은 이 모든 경험을 다음 소설의 소재로 삼기로 했어요. 동창회에서 만난 진짜 친구들. 벌써부터 어떤 이야기가 될지 기대되었어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과 함께 그렇게 정숙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진짜 친구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